네, 오늘 강의는 이제 뭐 VAR이라는 어떤 논문을 좀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청중들의 좀 관심사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짧게 소개하면 저는 현재 네이버 AI 랩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고 그리고 빅스라는 스타트업이랑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어드바이저로 있고 그리고 구글 스칼라랑 깃허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생성 모델이에요.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이 아시는 달리 같은 것. 그걸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처음에 한 6년 정도, 2014년부터 한 6년 정도 간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디퓨전이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 올해 4월에 VAR이라고 하는 오토레그레시브 방식의 비전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게 소개가 되었어요. 네. 간을 한번 짧게 볼까요? 간은 어떠한 이제 1차원의 벡터죠. 오일리 디멘전의 어떤 벡터가 인풋으로 되고 그거를 간에 넣으면 이미지가 딱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퓨전은 1차원의 벡터가 아니라 이미지와 동일한 쉐입으로 인풋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를 디노이징하는 어떤 로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각각의 특징을 보면 간은 속도가 빠른데 퀄이 상대적으로 디퓨전에 비해서는 별로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디퓨전은 속도가 느린데 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현재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디퓨전도 아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존재를 할 거예요. 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2014년부터 2020년도에 굵지막한 이런 식의 연구들이 있었고 디퓨전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 3시간, 디퓨전 6시간으로 모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거는 간과 디퓨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간이랑 디퓨전을 몰라도 돼요. 다만 이 강의를 듣고 나 이미지 생성 모델에 관심이 생겼다. 공부하고 싶다면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 이 유튜브에 있는 강의 자료와 링크는 여 밑에 있는 디퓨전 파이터 아까 그 슬라이드에도 제가 써놨어요. 링크 제 깃허브인데 거기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혹은 뭐 주말 날 잡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생성 모델은 전부 웬만하면 다 이해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VAR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VAR은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GPU만 좋다면 파라미터가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은 비례해서 좋아진다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에요. 다만 이제 올해 4월에 나온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기존 디퓨전처럼 텍스트 투 이미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도 디퓨전의 흔히 이제 메타 혹은 페이스북에서 나온 DIT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논문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할 강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VAR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프리리미너리 그리고 VAR이 구성되는 건 VQVA랑 어떤 VAR 이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각각을 어떻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퍼런스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지를 코드와 함께 볼 거예요. 일단 얘는 오토리그레시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 오토리그레시 방식은 뭐냐면은 픽셀 하나하나 이제 막 생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픽셀 다음에 두 번째 픽셀을 생성하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용해서 세 번째 픽셀을 생성하고 그런 식으로 픽셀 바이 픽셀로 이렇게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텍스트 모델에서는 있었죠. 뭐 I am a boy 있으면은 I 다음에 I am 다음에 I am a 다음에 boy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오토레그레시 방식인데 이걸 이미지 쪽에서 적용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플래튼합니다. 픽셀들을 플래튼하죠. 이렇게 일자로 쫙 플래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진을 픽셀로 쫙 나눈 다음에 일자로 쫙 펼쳐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이브한 어떤 오토레이션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문제점이 좀 존재를 했는데 결국 이걸 되게 멋있게 말하면은 스파셜 로컬리티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공간적인 어떤 되게 그런 정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미지는 헤이트 위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일자로 펼치니까 멋진 말로 스파셜 로컬리티를 무시한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펼치다 보니까 제네럴리제이션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지 생성 모델 하나 가지고 인페인팅도 되고 아웃페인팅도 되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간과 디퓨전 모두. 근데 오토레그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일자로 펼치다 보니까 그런 식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제네럴리제이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오토레그시 방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슬라이딩 윈도우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또 존재를 했지만 또 얘네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에 문제점도 당연히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픽셀 바이 픽셀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매우 느려요.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이게 픽셀 바이 픽셀로 이렇게 생성하니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코스트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낮은 해상도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기존 오토렉시 방식의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에서는 사용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걸 사용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오토레그레시브 방식은 픽셀 바이 픽셀로 생성한다 했죠? 여기서 그 픽셀 바이 픽셀을 어떤 것들을 생성하냐 했을 때 그 픽셀을 여기서 토큰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VAR은 그 토큰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즉 픽셀이 아니라 하나의 요 이미지를 그냥 픽셀이라고 해요. 즉 이미지 레졸루션에 따라 이제 그걸 픽셀이라고 하는데 작은 레졸루션으로부터 그 다음 레졸루션 그리고 두 레졸루션으로부터 그 다음 레졸루션 이런 식으로 픽셀 바이 픽셀이 아니라 토큰을 픽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하나의 이미지, 즉 작은 레졸루션, 여러 레졸루션, 여러 사이즈의 이미지로 토큰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딱 정의만 바꿨더니 이 모든 장점들이 존재를 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토큰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 레이턴트로 만들고 그 레이턴트를 토큰이라고 정해요. 예를 들어 256 by 256을 어떤 뭐 VA나 어떤 인코더를 통해 넣으면 뭐 한 16 by 16으로 줄어들겠죠? 그 16 by 16이 256 원본의 레이턴트예요. 그죠? 근데 이 16 by 16을 리스해줘요. 뭐 1 by 1, 2 by 3 by 3.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겠죠? 그럼 1 by 1이 2 by의 레이턴트를 생성하고 1 by가 2 by가 3 by 3을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러 레졸루션의 레이턴트를 토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만 바꾼 모델이에요. 뒤에서 그 정의만 바꿨을 때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더 자세히 공유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인코더, 즉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로 만든다 했는데 그때 그 인코더가 뭐냐? VQVA, 벡터 퀀타이즈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에요. 여기서 VA는 뭐 알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 아닌가? X라는 어떤 Z라는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그 Z로부터 다시 X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모델. 되게 수학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 VQ는 뭐냐면은 이 Z를 퀀타이즈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Z에서 이걸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 Z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벡터 퀀타이즈드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뭔 말이냐면은 이 Z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벡터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럼 벡터 퀀타이즈는 얘를 이제 퀀타이즈, 뭔가 정수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니까 뭔가 좀 줄어들겠죠, 당연하게. 근데 이때 당연히 이 두 벡터 간의 차이,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긴 합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벡터 퀀타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이 Z라는 거를 진짜 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16by 16by 32 처음에 있죠? 저 Z 해시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건 컨티뉴어스예요. 그쵸? 이거를 진짜 딱 정수로 바꿔요. 정수 하나. 즉 저거가 16by 16의 1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 정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 딱 봤을 때 초록색, 빨간색, 뭐 하얀색, 뭐 검은색 이렇게 색깔을 보나요? 아니죠. 배경은 뭐고 오브젝트는 뭐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냥 뭔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딱딱 어떤 큼지막하게 보죠. 그런 식으로 벡터 퀀타이스를 해가지고 뭔가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조금 좀 더 구조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1차원식의 정수로 바꾼 다음에 각각의 정수가 이제 인덱스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배경은 0, 뭐 어떤 강아지라고 되어 있는 건 1,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부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4096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4096이라고 하는 게 이제 퀀타이즈 숫자를 몇 개로 할 거냐.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4096개의 숫자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4096개가 인덱스니까 각각에 대해서 벡터로 이제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덱스로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367이라고 되어 있죠. 이 367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벡터를 뽑아내요. 가져와서 얘를 이제 다시 인코딩, 인비딩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스 같은 거는 보면은 되게 VA 같은 경우는 뭔가 좀 KL 다이버전스니 뭐 이런 것도 되게 뭐가 많았잖아요. 왜냐면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다 보니까 수학이 중요하죠. 어려우니까. 왜냐면 잘해야 되니까. 컨티뉴어스니까. 근데 디스크리트하니까 정수잖아. 정수니까 그렇게까지 수학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냥 리컨스트럭션 하는 로스랑 그리고 요 인코딩으로부터 나온 요 피처랑 그리고 퀀타이즈 된요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같아. 이거예요. 요 에러 줄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이거 레귤라리전. 이 SG는 뭐 스탑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 자세한 거는 이 논문을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좀 더 VA보다 간단하게 뭔가 Z라는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벡터 퀀타이즈였는데 앞에서는 제가 레지듀얼 퀀타이즈라고 했어요. 이 레지듀얼 퀀타이즈는 뭐냐? 레지듀얼 하면은 레즈넷 생각나죠? 레즈넷 하면은 더하기 생각날 거야. 피처 뭐 더하는 거, 뭐 전에 피처 더하고 하는 거. 그런 덧셈 생각나는 건데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Z라는 벡터가 퀀타이즈돼서 이렇게 되고 이 에러를 우리가 줄이는 식으로 학습했다고 쳤어요. 레지듀얼 퀀타이즈는 뭐냐면은 이 퀀타이즈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고 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으로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Z가 퀀타이즈 돼서 K1이 됐어요. 네, 다시 Z가 퀀타이즈 돼서 K1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이 이제 에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을 다시 한번 퀀타이즈 되면 이렇게 K2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파란색이 에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에러를 다시 퀀타이즈 해요. 그러면 K3가 되고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요게 에러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원래 있던 저 Z라는 초록색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벡터의 덧셈 K1 더해 K2 더해 K3로 제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를 여러 번 해서 원래 Z를 표현하자. 왜? 한 번 퀀타이즈만으로는 저 에러가 너무 커. 아무리 미니마이즈 하더라도 에러가 조금 존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그냥 퀀타이즈 여러 번 해보자. 벡터로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더하면 똑같잖아. 그냥 이게 훨씬 더 에러는 더 적을 거고. 그래서 네, 그냥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퀀타이즈 된 얘네들의 서메이션이 원래 Z가 되도록 하는 게 레지듀얼 퀀타이즈드 VQV라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네. VAR, 네, 그래서 VQVA 뒤에서 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이 레지듀얼 퀀타이즈를 어떻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리컨하는지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VAR을 한번 오버뷰 해볼게요.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앞서 있었던 애들은 간이나 디퓨전들은 모두 다 공통적인 쉐입은 다르지만 노이즈였어요. 그쵸? 1차원의 벡터 노이즈 혹은 이미지 쉐입과 동일한 노이즈가 인풋이었어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은 포지셔널 인베딩, 레벨 인베딩, 클래스 인베딩 이 세 가지의 인베딩 벡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지션 인베딩은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내가 들어온 픽셀의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그 각각의 진짜 픽셀 바이 픽셀 예를 들어 레이턴드가 16 바이 16이면은 16 바이 16개의 인베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요게 어떤 위치에 있는 픽셀인지를 알게 네트워크가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레벨 인베딩은 이건 여기서 토큰을 해상도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레졸루션. 그래서 내가 인풋으로 받은 요 레졸루션이 어떤 레졸루션인지 알게 하기 위한 인베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바이트면은 뭐 0이라는 0에 대한 어떤 인베딩 벡터가 있을 거고 뭐 16바이 16이면은 뭐 10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풋으로 현재 들어온 애들 레졸루션이 얼마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역할인 거고 클래스 인베딩은 얘가 이제 클래스 컨디셔널 생성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강아지 생성하고 싶은지 고양이 생성하고 싶은지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베딩 벡터를 조합합니다. 자세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서메이션 합니다. 단순히 썸합니다. 네. 이 인베딩 벡터는 단순히 nm 인베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토치 렌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1바이를 1024. 얘를 VA로 막 돌려요. 그러면 1바일이 2바이 되고 2바이가 뭐 3바이 3 그런 식으로 16바이 16까지 원래 레이턴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를 VQV에 넣어요. VQV에는 이미지를 리컨하는 거니까 레이턴트로부터. 그래서 얘를 받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리컨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VQVA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 있는 건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뭐 수시만 뭐 약간 저 글만 보면은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으면 F라는 피처음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토큰을 여러 레졸루션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얘 그냥 리사이즈예요. 그냥 리사이즈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인터폴레이션 함수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어레어라는 어떤 그 인터폴레이트 모드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리니얼도 있고 바이큐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레어를 했어요. 물론 왜 이거 했는지는 논문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아마 보통은 이제 리사이즈를 이제 이미지를 줄일 때는 어레어를 하고 아마 이미지를 키울 때는 바이큐빅. 뭐 이거는 그냥 뭐 암묵적인 룰 같은 느낌으로 아마 그걸 썼을 것 같아요. 뭐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요. 16 x 16이 p by p의 32가 되죠. p는 뭐냐면은 16이라는 게 이제 원래 레이턴트 사이즈였죠. 근데 우리는 여러 레졸루션, 즉 여러 레졸루션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몇 바이 몇 붓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16 바이 16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P라는 이제 패치라고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10, 13, 16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총 10개의 패치로 해서 1에서 2 만들고 2에서 3 만들고 이걸 쭉 가서 8 만들고 10 만들고 13 만들고 16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끔 패치를 미리 정의를 해놔요. 그 다음에 얘를 포문을 돌리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1바이부터. 그러면 FK가 1바이를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 VQVA를 이제 얘를 학습시키는 거니까 얘를 이제 정수화 시킬 수 있겠죠? VQVA, 벡터 퀀타이즈. 그리고 얘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저 P by P의 30이라는 FK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수 인덱스를 뽑았고 그 정수 인덱스가 표현되는 인베딩 벡터가 저 코드부로부터 나오니까 ZK라는 게 나오겠죠. 얘는 뭐 P by P였을 거예요, 사이즈가. 얘를 다시 리사이즈한다. 원본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거를 적용하는데 파이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컨버루션이에요. 이 역할은 뭐냐면은 F라는 거를 1바일로 줄인 다음에 그 1바일에 대한 벡터를, 그 어떤 피처를 뽑았잖아요. ZK라고 VQV를 통해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얘를 다시 16바이 16으로 단순히 리사이즈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작은 애를 이미지를 키우다 보니까 분명히 에러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 에러를 보완하는 컨볼루션이라고 부르요 그냥 단순한 1바이1 컨볼루션 혹은 3바이3 컨볼루션 그거 한 개 적용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왜냐면 그 에러 좀 줄이라고. 그러면은 요 파이 ZK라는 거는 1바일의 레이턴트 정보들이 표현된 정보들이 존재하는 16바이 16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F로부터 얘를 뺍니다. F로부터 얘를 빼요. 그 F가 이제 원래 레이턴트고 그 다음에 F 해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제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를 이제 서메이션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퀀타이즈 돼가지고 나온 요거 이게 K1이었죠? 이 K1을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원본 Z를 만들잖아요. 이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 F에서 다 더해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더하고 그 다음에 2바이 더하고 3바이 3 더하고 하면은 이 F에서는 1바이 1부터 16바이 16에 대한 정보들이 다 서메이션 된 애겠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F의 결국 나중에 저 F랑 동일하게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빼냐? 포문을 돌리는 거니까. 포문을 돌려야 되니까. 즉 1바이, 2바이, 3바이 3들은 모두 다 각각의 다른 정보들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각각이 담당하는 정보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뭐 이거 안 하고 나서 다시 F를 뭐 처음에 1바이였는데 뭐 2바이로 줄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정보들은 뭔가 연관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돼버리는 뿐이지. 그래서 F에서 얘를 빼버려서 1바일의 정보를 빼는 거예요. 1바이어는 F에서. 그래서 1바일이 빼진 F로부터 다시 포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바일이 빼진 애로부터 2바일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시 넣고 그 다음 F에서 다시 2바일 2를 빼겠죠. 그러면 그때 빼면은 F는 1바일과 2바일의 정보가 제외된 피처음이겠죠. 그걸로 또 다시 또 포문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FS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FS 만들어져서 뭐 이거는 나중에 VAR 인풋이라는 거고요. 제 인덱스라는 게. 그래서 저 F햇이 이제 디코더에 넣으면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저 F햇과 원래 F가 이제 동일하게 되도록 리컨스트럭션 로스 걸어줍니다. 뭐 이것도 이제 코드북에 대한 로스니까 이것들을 걸어줘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똑같습니다. 즉 VQ 그 레지듀얼 퀀타이스는
이런 식으로 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레이턴트들을 이렇게 서메이션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직관은 요거고, 네, 실제 피처맵상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코드상으로는 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5분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VAR 연구는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나 대학교 연구실 단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량화된 모델이나 접근법도 존재하나요? 이게 빠른데요.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자, 여기 뭐 대학원생이 있고 혹은 실무자로서 내가 연구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연구 주제를 좋을 만한 거는 VAR이 성능도 좋고 빠르잖아요. 근데 다만 파라미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피션트하게 만드는 거. 즉 파라미터를 줄이는 거. 이거겠죠. 네. 그래서 줄이는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리소스가 부족한 개인 혹은 학교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리소스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거 이화여대 측이랑 이제 같이 함께 다른 VAR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A6000 정도 그건 메모리가 많으니까 뭐 그거 돌아가고 V백에서도 돌아가고 제가 뭐 그 GT 그 뭐죠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쓰는 그 GPU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뭐 3060, 3080 거기선 돌아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선 잘 돌아간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잘 연구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파라미터는 많다. 개인적으로 디퓨전보다 파라미터는 적은데요. 적거나 좀 비슷한 수준인데 간이 돌아가는 연구실이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간 정도 돌아가고 디퓨전만 돌아가면 뭐 충분히 다 될 것 같아요. VL. 네. 이 코드가 아마 안 보이겠군요. 이게 안 보이겠. 근데 이 코드가 제가 슬라이드에 GitHub 링크를 드렸어요. sudo v라고 여기에 코드가 다 있어요. 그 코드 복붙한 거예요. 네, 코드 복붙한 건데 그냥 뭐 그 코드 보면서 해도 되고 그냥 나중에 한번 보셔도 돼요. 그냥 sudo 코드예요. 그러니까 뭐 run 하면은 돌아가긴 하나요. 다만 오피셜 코드를 제가 쉽게 리더블하게 바꾼 거예요. 네, 좀 더 읽기 쉽도록 바꾼 거예요. 뭐냐면은 레이턴트 이미지 해가지고 뭐 레이턴트도 하면은 뭐 Z나 레이턴트가 처음에 이제 나오겠죠. 다시 또 나오네. 그래서 요 get f head 아까 그 f head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진짜 f랑 이 폼을 돌리는 거예요. 패치가 1부터 16까지 10개 있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1바 1로 줄여요. 1바 1로 줄여요. 진짜 리사이즈 함수합니다. 그리고 요 fk로부터 인덱스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즉, 요 피처에 어떤 해당되는 요 인덱스가 뭔지, 요 인덱스 뽑아내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fk가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잖아요. 각각의 컨티뉴어스한 요 픽셀들에 대해서 어떤 인베딩 벡터하고 가장 좀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사진에 대해서 배경이라고 하면은, 배경, 하늘과 구름 전체가 배경이라는 한 글자로 우리가 인덱싱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죠? 배경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어떠한 요 부분, 어떤 요 컨티뉴어스한 요 부분, 왼쪽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뭐 Z의 어떤 인덱스에 되는지는 뭐 디스턴스 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덱스를 뽑았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를 저 코드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겠죠. 저 코드북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리사이즈 합니다. 다시 업샘플링 하는 거죠. 이미지를 키우는 거죠. 키운 다음에 컨볼루션 넣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서메이션하고 F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나온 저 F 햇을 디코드에 넣고 뭐 이제 이미지끼리 이제 리컨스트럭션도 하고 F라는 피처 맵끼리도 리컨스트럭션 하는 MSA 로스, L2 로스 하는 거죠. L2 로스를 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뒤에 이제 perceptual loss랑 discriminative loss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거 코드로는 표현 안 했는데 perceptual loss는 뭐냐면은 LPC 같은 거,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VGG나 뭐 다이노나 그런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피처들이 서로 비슷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discriminative loss는 그냥 이제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용해가지고 얘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게 하는 그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저자가 학습을 다 시키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코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시킬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학습시키려면은 얘가 좋은 디스크리트한 Z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려면은
약 900만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6천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오픈 이미지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 근데 굳이 왜 우리가 해요? 어차피 모델도 공개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연구자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VQVA를 뭔가 내가 개발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하는 관점이면은 알긴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어쨌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건 우리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VQVA가 학습이 다 됐을 거예요. 학습이 다 돼서 이미지를 딱 넣으면은 좋은 디스크리트한 Z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VQVA를 이제 이미지를 이제 VQVA에 넣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그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GT라고 볼 수 있는 코드북의 인덱스가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학습을 다 시켰으니까. 즉 어떤 저 고양이 귀에 해당하는 부분은 3으로 매핑이 될 거고 3이라는 그 정수 인덱스 매핑이 될 거고 저 눈, 코, 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라고 돼서 뭐 6이라고 매핑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정수 매핑이 됐고 그 정수에 해당하는 코드북의 인베딩 벡터를 가져와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강 직관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그럼 나온 이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우리가 아까 했었던 포지셔널 인베딩, 레벨 인베딩, 클래스 인베딩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VR에 넣으면은 로짓이 나와요. 이 로짓이 뭐냐면은 요 내가 저 인풋으로 넣은 애들의 저 로짓 저 인풋으로 넣은 애가 이제 저 그 이미지의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에 이제 코드북 인덱스를 인풋으로 처음에 넣었었잖아요. 저 RK라고 하는 거. 그 RK를 그대로 뽑아내면 돼요. 얘가. 네. 그래서 이게 그 3675가 저 인풋으로 넣은 저 이게 GT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짓이 얘는 이제 그러면 4096의 디멘전이 되겠죠. 아까 그 코드북의 보큐블 사이즈가 4096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딱 이거 하나 합니다. 하나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뭐 그냥 이미지 VQV에 넣어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뽑고요. 인덱스를 뽑으면은 여러 레졸루션별로 여러 이 이미지를 레이턴트로 넣으면 16x 16인데 그 16x 16에 우리 학습을 다 끝났으니까 1바이부터 16x 16 레이턴트에 해당하는 모든 코드북의 인덱스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이제 콘캣 하면은 대강 68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코드북 인덱스와 함께 그리고 이런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 레벨 인베딩, 클래스 인베딩 같은 것들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N 인베딩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GitHub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얘네들을 함께 서메이션 혹은 콘캣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인풋을 만들고요. 그 인풋을 VAR에 딱 DIT라고 하는 이제 디퓨전 위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디퓨전 이건 메타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블록 구조인데 많이 쓰죠. 이거는 이제 소라도 이런 구조를 쓰고 많이 쓰는 겁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복붙해와요. 복붙해와가지고 이 인풋 토큰은 바로 요 이제 레이턴트가 될 거고 이 컨디셔닝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인베딩이 들어갑니다.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돌려요. 뎁스를 여러 번 돌려요. 이 포문을 여러 번 돌려요. 그럼 여러 번 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턴트가 나오고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VAR이 어쨌든 토큰이 여러 레졸루션인 거 알겠고 근데 1바이 2바이 생성하고 그 다음 1바이랑 2바이가 연합해서 3바이 3에 영향 주고 3개가 연합해서 4바이 4에 영향 주고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로스로부터 계산되는 게 아니고 요 네트워크 안에 요 어텐션 구조 있죠. 요 어텐션에 마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즉 이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든 크로스 어텐션이든 우리가 어텐션 마스크를 줘요. 그 어텐션 마스크를 주면 뭐냐면은 내가 인풋으로 들어온 지금 보면은 1발부터 16발 신는 우리 다 컴패트했잖아요. 다 컴패트인데 얘네를 한꺼번에 마스크가 없으면 얘네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는 건데 마스크가 있으면은 1바이 1은 요 2바이 2만 구성하게끔 하고 요 1바이 1과 2바이 2는 요 3바이 3만 구성하게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우리가 정의를 해가지고 어텐션의 네트워크에 넣을 때 인풋으로 들어온 애들을 뭔가 다 보는 게 아니고 2바이 생성할 때 1바이만 봐야만 하는구나라고 네트워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텐션의 그런 동작 구조가 많이 달라지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데이터셋으로 레지더하게 VQV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다시 코드 빙대스를 뽑고 이를 세 가지 미디랑 결합해서 VA를 넣어서 결과 뽑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거의 맞았는데요. 우리 데이터셋으로 VQV의 트레이닝은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앞에 있었던 VQV에는 900만 개와 6천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된 굉장히 대용량의 이미지로 이미 학습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이미지의 어떤 그 이미지의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이 웬만하면 그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즉 VQV 프리트레이닝 모델 가져와서 세 가지 인베딩과 결합을 해서 이때 이제 세 가지 인베딩으로 이제 VAR 학습시킬 때는 본인의 데이터셋으로 해야겠죠. 본인의 데이터셋. 그렇게 하면 결과 뽑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VAR을 통해 나온 웨이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작은 모델에게 KD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연구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KD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아마 그거를 말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 올해 4월에 나왔어요.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지났고 아직 이 연구는 없어요. 근데 이거 뭐 본인이 하면 되겠죠.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생성 모델에서 VQA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VQA 어떤 점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VQ 사실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우리가 많이 하는 스태투아이 거기서 VQA 안 써요. 그냥 VA 쓰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써요. 근데 몰라요. VAL이 나오고 나서 VQA 연구가 뭔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카이밍에도 갑자기 VQA 연구를 하고. 근데 기존의 VQA는 안 썼어요. 티처에서. 왜냐면은 얘는 이미지를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냈는데 얘를 디스크리트한 공간, 즉 정수 같은 그런 되게 그렇게 뭔가 구조화돼서 하는 공간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컨티뉴어스한 공간으로 보낼 거냐에 따라서 VQA 혹은 VAE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로 보내면은 T2I에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표현력만 보면은 학습만 잘 시킨다면 아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Z로 보낼 때 잘 하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라든가 뭐 되게 어려운 수학이 필요하다 했죠. 그 수학에 잘 맞게 로스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완벽해진다면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한 Z가 디스크리트보다는 무조건 좋아요. 근데 디스크리트는 약간 좀 컨티뉴어스하게 여러 개의 숫자들로 다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얘를 쉽고 구조화해서 표현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하얀색, 뭐 푸른색의 뭐 그런 하늘이 있을 때 했을 때 우리 얘를 배경으로 인덱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건데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네, V큐브의 어떤 점이 학습이 좀 더 간단합니다. 학습이 좀 더 간단한 점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뭐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구조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텍스트 투 이미지 말고 이런 단순한 어떤 뭐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혹은 다른 생성류의 모델 쪽 그런 쪽에서는 벡터 퀀타이즈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T2I는 뭔가 그 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표현되면서 뭔가 이미지의 Z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디스크리트한 구조로는 조금 T2I 모델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하면 그것도 연구 가치가 있겠죠. 사실 VQV에 있을 거냐 V에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잘 나오는 거 쓰면 돼요. 근데 그냥 T2I에서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뭐 써도 무방을 하다 만약에 잘 나온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딱히 마땅히 없어요. VQV에 어쨌든 좋으니까요. 왜냐면 쉽게 표현하니까 쉽게 표현하는 게 좋죠. 생성 모델에 대한 검증은 디스크리트로 로스를 가져가는 VQVA가 컨티뉴어스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생성 모델에 대한 검증은 디스크리트로 로스를 가져가는 VQVA가 컨티뉴어스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거 혹시 다시 질문 줄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어차피 이게 누군지 몰라요. 어나니머스랑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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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이건가? 그 Z라고 이미지를 Z라고 표현했는데 디스크리트로 표현한 Z가 더 표현력이 좋냐 아니면 컨티뉴어스로 한 Z가 표현력이 좋냐를 어떻게 검증하냐라는 혹시 질문이냐면은 그냥 그 Z를 평가하진 않아요. 그 Z를 이벨리에이션 하지 않고 그 이제 디스크리트 혹은 컨티뉴어스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Z들이 나왔겠죠. 그 각각의 Z들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디코딩 해가지고 이미지가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만들어낸 이미지의 퀄리티가 원래 트레이닝 이미지하고 얼마나 리컨스트럭션이 잘 됐냐로 디스크리트한 Z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네. 뭐 만약에 그거를 여쭤보는 거라면 네,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 텐션 마스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한다고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학습이 다 되고 나면요 인베딩들을 그냥 가져오죠. 학습 다 됐으니까 포지션 인베딩 가져오고 레벨 인베딩 가져오고 클래스 인베딩 가져와요. 서메이션 해요. 그리고 VR을 넣어요. 그러면 1바일에 1024. 요 이제 처음에 벡터가 뭐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뭐 2바이도 나오고 3바이3 나오는데 그 전에 떤 테크닉들을 써요. 뭐 클래스파이어 트리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디퓨전에서 T2I로 많이 하죠.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있어요. 그것도 다 설명해놨어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 다 설명했고 코드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세요. 그래서 클래스파이어 트리 가이던스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디퓨전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 배치가 4라고 해볼게요. 지금 보면 옆에 보면은 저 배치 사이즈 곱하기 2로 클래스 인베딩을 처음에 선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만약에 원래 우리가 이미지 4장을 만들고 싶으면 처음 4개의 배치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를 넣어요.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뭐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그 다음에 뒤에 4개는 학습에서 안 배웠던 거. 예를 들어 이미지 넷이라고 하면은 0부터 999까지 학습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100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모르죠? 학습할 때 안 썼으니까. 그 1000이라는 클래스 인베딩을 넣어요. 그럼 어쨌든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다만 학습 때 안 썼으니까 무의미한 인베딩이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클래스 인베딩을 넣어서 곱하기니까 얘네들을 콘택트에서 VI를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 4개는 클래스 인베딩, 진짜 클래스 인베딩에 대한 어떤 VAR 로짓이 나왔을 거고 뒤에 4개는 아무 의미 없는 클래스에 대한 로짓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로직 간의 차이를 키워요. 그냥 단순히 키워요. 그냥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알파를 곱해가지고 그냥 그 차이를 키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원래 디퓨전에서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그냥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더라, 먹히더라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했더니 되는데 이거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되게 처음에 논문을 보시면서 CFG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되는구나. 좋은 논문이네. 라고 넘어가면은 안 돼요.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된다라는 거는 T2I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없이는 T2I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컨디션을 생성해서 잘 먹힌다라는 거, 우리 VR에서 잘 먹힌다라는 걸 보였다라는 거는 T2I에서도 무조건 이 VR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로짓에 대해서 뭐 샘플링 탑 KP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그냥 로짓 이제 4096 인덱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 뽑을 거냐 그냥 다이버시티하게 뽑으려고 뭐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VQV에 이제 그 이미지 리컨하는 것처럼 나온 어떤 토큰 있죠 1바일에 대해서는 2바이가 나왔겠죠 왜냐면 그 서메이션 하니까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이 2바이의 정보일 거잖아요 왜냐면 VQV에 그렇게 합습했으니까 2바이가 나오면은 다시 저 폼은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제 뭐 3바이 3 나오고 3바이 3 나오고 그 다음 4바이 4 나오고 이런 식으로 16바이 16까지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트를 VQV에 넣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 코드 그냥 그뭐 파이차이든 비주얼 스터디든 디버깅 모드 해가지고 그냥 한 줄 한 줄 보세요. 그냥 동일하게 작동이 돼요. 동일한 그 플로우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학습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시면은 좀 더 간단할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저 이제 왼쪽에 빨간색 네모, 파란색 네모, 초록색 네모 있죠. 빨간색 네모는 이제 FID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이미지 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퓨전보다 디퓨전이 2.28이라고 되어 있는데 퀄이 한 1 정도, FID가 1이라는 숫자가 좀 더 적게 나와서 더 잘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디퓨전이 뭐 7빌리언, 3빌리언인데 얘는 2빌리언 정도로 된다. 다만 뭐야 파라미터 적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보다는 커요. 간 위에 보면은 112밀리언, 500밀리언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스타일만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건 166밀리언인데 FID가 2.3이잖아요. 근데 VAR은 어쨌든 1빌리언 정도가 돼야 2.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파라미터 수 차이는 꽤 크죠. 간에 비하면. 다만 디퓨전에 비하면 적다. 그리고 타임은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얼마나 걸리냐. 디퓨전은 이제 보통 원래 한 1000스텝이죠. 근데 DBIM 인퍼런스 하면은 50스텝으로 줄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50스텝, 30스텝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뭐 되게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임. 성능도 좋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분호생 네모는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VA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클래스 컨디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뭐 탑키 샘플링, 뭐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그리고 뭐 스케일업, 아까 뭐 레이어의 뎁스를 뭐 막 늘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성능 차이들을 봤는데 보시면은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에서 VAR로 바꿨더니 FID가 18에서 5로 뚝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 논리가 굉장히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논리로 T2i든 뭐 비디오든 뭐든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T2i와 T2V 같은 게 나오면은 디퓨전은 아무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간에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러면 T2i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왔어요. 한 몇 주 전에. 스타라고 해서 이제 VAR을 활용한 T2i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미지 에디팅 같은 거 하는 컨트롤 VAR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슈가 있는 게 저 스타가 논문에서는 결과가 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코드 공개를 미룬 건지 취소한 건지 어쨌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물어봤는데 공개할 만큼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논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T2i가 뭐가 나오긴 했다. 근데 뭐 단순하게 적용했어요. 그냥 텍스트 인베딩 해가지고 텍스트 인베딩 해가지고 그냥 라이브하게 그냥 적용했는데 잘 나오는데 약간 이게 다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 이제 VAR의 이제 장점만 좀 말을 했는데 단점은 스테이블하진 않아요. 그건 있어요. 네. 돌려보면은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가? 라고 싶을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다만 조금 언스테이블한 게 좀 있다. 근데 사실 연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한 측면이 아니라 연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러면 VAR을 나왔는데 꽤 좋은 생성 모델이죠. 새로운 프레임워크죠. 얘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어떤 걸 제안하거나 혹은 파라미터를 이피시언트하게 만들거나 혹은 T2i, T2v, 디퓨전에 했던 모든 태스크들을 얘가 되도록 적용하는 것들이 논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 꿀이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은 없네요.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질문이 뭐 더 있을까요? 발표는 이게 끝이에요. 발표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 관계상 막 좀 빠르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논문을 보시면 그리고 GitHub에 있는 코드 같은 것도 함께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알 겁니다. 질문. 네. VAR로 컨디션을 줘서 생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컨디션은 어디에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컨디션은 클래스 인베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넷이라고 한다면요. 이미지넷은 0부터 1000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파이토치에 nn.embedding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정수를 넣으면은 그 정수에 대해서 랜덤하게 벡터가 뽑혀요. 1020, 뭐 이건 1024라든 2048라든 그건 본인이 디멘션 하는 거고 그렇게 벡터를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베딩을 넣는 거예요. 그 인베딩을 쓰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컨디션을 적용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nn.embedding으로 구한 이 빨간색에 대해서
플리퀄리티 레이어를 태워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요.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뭐냐면은 노멀리제이션 한 피처맵에 대해서 리스케일링 할 때 곱하고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멋있는 말로 아핀 파라미터라고 해요. 즉, 이 클래스 인베딩으로부터 아핀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 구한 아핀 파라미터 알파, 베타, 감마들을 요 중간중간의 피처맵에 적용을 합니다. 이때 적용을 할 때는 노멀리제이션 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레이어놈은 레이어놈에도 이미 아핀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아핀 파라미터를 안 쓰게 그냥 단순히 피처맵을 노멀리제이션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0에서 1에서 그렇게 노멀리제이션만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클래스는 그 인베딩은 클래스 인베딩은 이걸 쓰는 거고 어디에 넣느냐? 요 DIT라는 트랜스포머 구조 요 포문에 넣는 거고요. 어떻게 A다 L에 적용하는 어댑티브 레이어 놈에 적용하는 아핀 파라미터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뭐 플레이커넥티드 한두 개 쓰는 겁니다. 플레이커넥티드 딱 한 개 써요.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플레이커넥티드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아핀 파라미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배치 사이즈, 1024였다면은 플레이커넥티드 넣으면은 뭐 디멘전 본인의 피처에 맞춰서 바꾸는 거죠. 뭐 1024를 하든 2048을 하든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아핀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클래스 요 인풋으로 들어온 요 토큰이 요 클래스를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학습하면 되죠. 아까 로스 단순히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네. 질문 더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대학교 강의보다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강의를 좀 했던 건데 네. 많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가져가실 거는 내가 이제까지 간이랑 디퓨전을 몰랐는데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출처를 얻어냈다. 네. 그리고 내가 간과 디퓨전만 알았는데 VAR이라는 새로운 생성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3달 전에. 네.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연구자로 관심 있으신 분은 VAR 논문을 읽어보고 하면 되는 거고요. 엔지니어 관점에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VAR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활용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선 사실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를 좋죠. 간과 디퓨전 유튜브. 사실 근데 검색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간이랑 디퓨전을 검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